자, 여러분, 오늘은 중국 이야기예요. 우리 세계사, 그럼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유럽이라 그랬잖아.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우리 역사와 자주 만나는 곳, 더군다나 송나라래. 이 다음에 나올 건 몽골, 그리고 원나라. 벌써 단어 자체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야. 조광윤, 우리하고 너무 친근해. 이런 게 우린 좋아요. 자, 이제 오늘은 송나라를 볼 건데, 그럼 중국의 역사를 맨 앞에서부터 조금 더 기억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맨 처음부터 뭐였지? 하상주, 갑골문자, 봉건제도 이런 거 기억나요? 자, 이 나라도 하나라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잘 못 받고 있어. 우리나라 그 환단고기 이야기를 잘 인정 못 받고 있는 것처럼 이 나라도 그러면은 인정은 제대로 못 받고 있지만, 자, 한 번씩 살펴볼게. 하상주, 그 다음 이어지는 게 춘추전국. 그지? 너무 혼란스러웠어. 그런데도 제자백가가 등장했단 말이지. 그리고 그 위대한 누구? 진시 황제. 그리고 고조선을 멸망시켰다고 하는 한나라. 그지? 기억나나요? 자, 진한. 그 다음 위, 진, 남, 북, 조. 거대 불상 기억나요? 형제를 닮았대. 무지무지하게 큰 불상이 여기저기 동굴이 무지하게 큰 동굴이 몇십 킬로미터를 가는 그런 동굴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게 위진남북조야.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게 위진남북조, 그 다음 수나라 기억나죠? 배우나 당삼체, 그지? 수당, 그 다음 송, 원, 명, 청이야.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긴 또 이제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겠지. 우리나라 역사도 요때쯤 가면 근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잖아. 이 나라도 여기서는 많은 사건이 일어나.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볼 게 송하고 원이야. 그러면 요 사이에 얘네가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몽골이 등장해야 돼. 전 세계 저 유럽까지 모두 통일한 몽골. 그리고 그 몽골이 원으로 이름을 바꿨어. 그걸 우린 봐줘야 돼. 이제 송나라를 볼 건데, 그럼 이제 당이 어떻게 해서 멸망했나를 한번 봐야 되겠죠? 당은 마지막에 누구 때문에 멸망하게 되지?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 그지? 그리고 황소의 난, 소금장수를 하던 황소가 난을 일으켰어. 최치원이 황소의 난에 대해 글을 썼다는 거 아니야? 황소가 너무 깜짝 놀라서 마을에서 뚝 떨어졌대. 그럴 정도로 유명한 글을 남겼어. 그리고 이 나라에는 당삼체가 유명하기도 했었지. 그런데 그 나라에 당나라 말기쯤 가면 절도사라는 사람들이 큰 세력을 갖기 시작해. 예를 들어 그들이 무관인 거야. 우리나라의 비변사에 임진왜란쯤 가면 비변사라 해서 변방을 지키는 군인들이었단 말이지. 근데 이 나라도 절도사. 근데 이들의 무신으로서의 힘이 너무 셌어. 그래서 주전충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서 당나라가 멸망하고 송나라가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건데, 그럼 이제 이 조광윤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절도사였어. 그러니까 무신의 힘을 갖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5대 10국으로 매우 혼란한 나라를 수습했단 말이야. 자기가 무관이었으니까 그게 가능했다는 거지. 그래서 수습해서 이 나라, 송나라를 만들었어. 그러면 송나라는 이랬다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는 요때쯤 누굴 만나야 돼? 고려가 언제 만나지지? 그지? 고려가 등장하지. 완전한 고려가 되는 건 936년이야. 그지? 이러고 나서 조금 있다 송이 건국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봐봐. 이 사람은 무신이었단 말이지. 자기가 무사로서의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나라를 세울 수 있었어. 그지? 그런데 또 나 같은 사람이 나와서 나의 권한을 뺏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지? 또 힘 있는 사람이 나와서 나를 뺏어갈까봐 안 되겠어. 나 이제 황제권을 강화해야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황제권을 강화하나 한번 보는 거야.
이 사람은 전시관을 실시했대.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전시라고 얘기하는데 매우 어려웠대. 거기다가 왕이 직접 합격자를 뭐 선발도 하고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왕이 깊이 계열을 했나 봐. 근데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한 집안의 2대가 합격하기는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대. 그럴 만큼 어려웠다는 거지. 거기다가 군대를 황제 직속으로 줬어. 그리고 군사권을 황제가 갖고 있어. 오, 셀 수밖에 없겠지? 군사권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분은 자기가 무관으로서 나라를 만들고 보니까 아 이제 무관 안 되겠어. 이제 문관이야. 그래서 문관을 우대하기 시작해. 이렇게 문관이 계속 등장하게 되고 계속 뽑고 전시를 통해서도 뽑고 이들이 세력을 갖기 시작한 이것을 우리는 사대부가 성장했다. 우리 조선으로 갈 때 신진사대부라는 말이 나오지? 새로운 사대부가 등장했어요. 그런 뜻이지? 여기 드디어 사대부가 등장했어. 근데 이들은 근데 그 조광유는 문관을 우대하느라고 군사력이 약했단 말이야. 그런데 요때 거란, 탕고투, 여진 이런 북방민족, 거센 북방민족들이 계속 침입을 해와. 근데 이 나라는 군사를 키웠어, 안 키웠어? 그지? 군사가 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우 우리 공격하지 마. 내가 이렇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다 줄게. 니네 말해봐. 내가 다 줄게.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무사히 넘어가고 그러니까 문관은 잔뜩 뽑아놓고 그들을 월급 주고 뭐 주고 다 해줘야 돼. 그리고 군사력은 약해. 그럼 옆 나라에도 또 이렇게 좀 줘야지. 그래야 그들이 공격을 안 해오겠지.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너무 바닥이 난 거야. 그래서 이러다가 나라가 이제 휘청거릴 정도야. 그래서 이거 되겠나 이때쯤 왕 안석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분은 개혁을 주장했었대.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은 법가 사상이었대. 법가는 우리 기억나? 진시황제. 그지? 법가 매우 엄격했어. 그지? 그래서 있잖아 이때 당시에는 크게 먹히지는 않았다고 해. 근데 어쨌든 매우 엄격한 그 법으로 민생을 안정시키고 그래야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어. 이런 개혁을 주장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는 잘 먹히지 않았는데 후대에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 그래서 왕안석의 생각은 조금 앞서갔다. 여기는 이제 너무 문관 위주로 나가던 이 재정을 어떻게 보충할까.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보수파의 반발로 역시 요거는 실패했다. 그러면 송도 약간 흔들리겠구나 하는 예감이 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송나라에 대한 걸 받고 그러면 있잖아 조금 아까 그랬잖아 군사력이 매우 약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 침입을 해와. 어떤 나라들이 거란, 탕고투, 여진이 침입해 들어왔어. 그러면 이들은 도대체 어땠나 요거를 볼 건데 자 요게 내가 기록을 하고 보니까 지금 이건 어느 나라야? 우리나라 고려에 대한 기록이야. 그치? 그런데 이 나라도 문치주의지? 고려 우리는 문관은 뽑았어. 무관은 뽑았나? 안 뽑았지? 그지? 우리도 무관을 뽑지 않았어. 대신에 우리는 뭐를 뽑아? 승과를 뽑았지. 이 승과가 무술도 잘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사를 공부할 때 한국사하고도 접목해서 한번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세계사를 같이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이제 북방민족으로 다시 돌아갈게. 북방민족의 성장이래. 야유라복이. 야유라복이 우리 이름 알지 않아? 자 거란을 여러 부족으로 나누었던 거란을 하나로 만들었어. 그래서 요라고 이름도 바꾸고 그런데 이 요로 건국을 했을 때 이 나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나라를 멸망시켜? 우리나라의 어느 나라? 이 위에 있던 발해를 멸망시키지.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켜. 그러고 보니까 세력이 너무 커진 거야. 거란이. 요 거란이 가만 보니까 이럴 때 우리는 송을 치러 가고 싶은데 요거야. 욕심은. 그런데 거란 입장에서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이 송을 치러 가고 싶은데 송하고 고려가 너무 사이가 좋아.
자기네끼리는 정말 하트 뿅뿅 한단 말이야. 그런데 거란 입장에서는 발해를 멸망시키고 보니까 송을 공격하러 가보고 싶은데 얘네가 사이가 좋으니까 고려가 송을 도와주려고 침략하러 뒤통수를 칠까봐, 그지? 거란을 뒤통수를 칠까봐 거란이 우리나라에 먼저 공격을 해오는 거야. 여러 번 뭐 경고도 하고 막 이래. 근데 결국은 서희 장군이 가고 양규가 가고 막 이렇게 됐던 거지. 그래서 요때 송과 대립을 하면서 그 핑계거리로 고려도 침략을 했었다. 근데 우리는 잘 막아냈다. 몇 개나? 세 개나. 그러면서 이때 초조 대장경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린 거란을 잘 몰아냈다는 거지. 이제 거란을 한번 봅시다. 여기가 거란이야. 발해를 다 멸망시키고 요 위에가 다 상경부래잖아. 그럼 여기가 다 발해란 말이야. 그치? 발해를 멸망시키고 거란이 이렇게 커졌어. 근데 그 사이에 서하를 건국했대. 서하라는 나라는 우리 역사에서는 한 번 나오지도 않았어. 그치? 요게 요로 넘어가면서 이름은 사라진 나라야. 그래서 있잖아. 서하가 여기에 봐봐. 서하가 이렇게 커졌어. 그러니까 서하가 계속 지금 이 나라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거지. 송이 이렇게 커졌다가 송의 크기가 이렇게 작아졌잖아. 이 지도가 약간 시대에 맞진 않아. 여기도 노란색이 들어가야 맞는 것 같아. 이게 송이란 말이야. 근데 이러면서 송이 자꾸만 밀리고 있어. 그런데 이때 서하가 송을 공격해 올 때 그러지 마. 우리가 달라는 거 다 줄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비단도 줄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격하지 마. 이러면서 많은 비용을 여기에다 조공을 해서 조공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서한테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 너네 이제 공격하지 말기 이러면서 거기다 그래서 이제 탕구토하고는 이렇게 조공으로 서로 견디고 있고, 그다음 이제 여진이 요만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여진이 금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이 거대국을 만들어서 이름을 금이래. 이제는 여진이. 옛날 여진은 우리한테 꼼짝 못했단 말이지. 그런데 이렇게 세력이 커진 금으로 바뀌었어. 아구다라는 사람이 금을 공격했어. 그래서 송이 이렇게 컸던 나라를 이 화북 지역을 다 금이 차지하고, 그래서 송은 다 어디로 내려가? 송의 수도는 이만으로 바뀌었대. 그래서 이제 송은 남송으로 밀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 송이 요 송으로. 그래서 송이 남송으로 밀리고 있구나. 그럼 이제 송도 쇠퇴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보는 거지. 자, 이제 요까지 봤으면 그 다음에는 몽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야. 잠깐만 기다려줘. 자, 이제 아까 몽골 본다 그랬지? 각 나라마다 경제를 보고 가야지. 그치? 그럼 송의 경제는 어땠고 뭐가 발달했나, 이거 마지막 판에 몽골 거까지 같이 한번 또 볼 거야. 자, 송의 경제래. 송은 강남지방 중심으로 발전했대. 강남지방이 어딘지 알죠? 이제 우리는 이 정도는 이제 껌 아니야? 강남지방이면 어딜까? 강남지방. 자, 우리는 강남지방, 아랫역을 강남지방, 요 위를 화북지방을 빼앗겨서 송이 남송으로 이렇게 반토막 난 남송을 보는 거야. 그러면 강남지방이래. 강남에 갔던 제비가 바로 여기에서 돌아온 거야. 자, 이제 강남지방을 중심으로 다양한 농사기술이 발달했대. 여기가 따뜻했거든. 그러니까 모내기도 좀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뭐 1년에 몇 번 막 모내기법, 우리 조선 후기에 모내기법 때문에 뭐가 등장해? 생산량이 많이 늘어. 일손이 줄어. 그럼 남은 일손으로 뭐를 해? 상품 작물을 재배한단 말이야. 우리 조선 후기 배울 때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품 작물을 재배하면 다 먹고 남았어. 그럼 그거 다 어떻게 해? 내다 팔아야지. 그지? 내다 팔려니까 상공업이 당연히 발달하겠지? 그러니까 물건이 유통하면서 돈이 흐르겠지? 이래서 동전이 대량으로 유통되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야. 동전은 안 되겠어. 우리 종이돈을 만들어 볼까요? 교자, 회자. 그래서 지폐가 사용되었대. 와,
고려 때 벌써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쯤 여기는 지폐를 사용했대. 오, 역시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 많은 게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 자, 거기다가 동업조합도 만들었다고 해. 완전히 상업이 활성화되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지. 거기다가 이제 해상교역이 되게 발달해 있었대. 조선술과 항해술이 뛰어났고 지도를 제작했어. 그러니까 국제무역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겠지. 거기다가 시박사를 설치했대. 그러면 시박사는 내가 아까 이거를 좀 지울 걸 잘못했구나. 자, 시박사는 해상의 무역 권한을 갖고 있는 걸 시박사 제도라고 하는데, 이건 송나라에만 있는 시박사 제도야. 나중에 있잖아, 청나라 나오면 또 공행 이런 단어도 나와. 그러니까 해안가에서 무역을 하려면 취한저우 같이 해안가에서 무역을 하려면 시박사를 통해야 무역을 할 수 있어. 해상 무역을 전담했던 어떤 기구 같은 것인가 봐. 그래서 시박사 제도가 있었다. 이런 걸 해안가에 설치했다. 그럼 해상 무역을 하려면 누구를 통해야 된다? 시박사를 통해야 된다. 이런 걸 이해하면 되겠지. 그 다음 이제 문화의 발달. 이 나라는 인간과 우주의 본질, 벌써 단어가 심오해. 인간과 우주. 이런 뭔가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 그지? 우리 조선 후기에 맨날 성리학, 백성들의 삶은 뒤돌아보지 않았던 성리학 드디어 등장했어. 우리나라 원나라에서 안양의 성리학을 들여오지, 여기 성리학이 등장했어. 그리고 이때에는 서민문화가 되게 발달했대. 서민문화가 발달했다는 건 이 나라는 먹고 살기가 넉넉했구나. 그지?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야. 자, 서민문화가 발달했어. 많은 걸 만들어내니까 어딘가에다 팔지, 파는 걸 사기 위해서 모여들지, 그래서 대도시가 형성되지,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거기서 뭔가 공연도 해야지. 완전 활성화가 되었구나. 이런 느낌이 오고 있어. 거기다 과학기술인 걸 보자. 활판 인쇄술이래. 와, 목판이 아니야? 활판이야? 그러면 나무로 글자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조합을 해서 쓸 수 있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진형순을 낱개로 띄어서 형순, 진 막 섞어서 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지식이 보급될 수 있었고 문화도 발전할 수 있었대. 그지? 거기다가 화약이 발달했대.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이때까지 칼만 갖고 싸움을 하던 제후나 기사들은 인기가 떨어지는 거지. 그지?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거든. 뿅뿅 화약이 있어. 활을 쏘도 화약을 묻혀서 쏴봐. 달라. 이런 거. 거기다 나침반. 얘 때문에 해상무역이,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신항로 개척. 그래서 이 아시아 쪽을 식민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서양의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로 오지. 그래서 신항로 개척. 나침반이 우리에게는 조금 안 좋은 영향도 있었네 하는 것도 알 수 있다. 그치? 자, 요게 뭐라고? 송나라에서 주로 사용했던 화폐인 지폐야. 교자, 회자 이렇게 얘기한대. 자, 이제 오늘은 몽골이야. 조금 아까는 송을 했어. 송의 경제까지 다 봤어. 이제 몽골이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몽골을 몇 세기쯤 만날 수 있어? 자, 11세기는 어느 나라를 만나지? 거란을 만나지? 거란이 족을 다 통일해서 나라 이름을 뭐로 해? 요로 바꾸더라. 그지? 야유라 목이야. 그 다음에 12세기 여진이야. 여러 족을 다 통일했어. 그래서 그 여진이 이제는 금이라고 바꿨어. 아구다가. 그 다음 13세기야. 얘네가 거란이 멸망할 때 금이 와서 얘네를 멸망시킨단 말이야. 서서히 세력을 몰아내고 송을 조그만 송으로 만들고 이렇게 됐다. 그 다음 이제 13세기야. 저 멀리서 몽골이야. 몽골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우리에게 몰려오기 시작해. 근데 이 나라는 서양의 유럽의 여러 나라를 전체를 다 통일했어. 그 모습이 여기 있어. 어마무시하지. 어떻게 한 나라가 이런 땅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관리나 됐을까?
그런데 어쨌든 이 대단한 테무친이라는 사람은 13세기에 부족을 통일했어. 그래서 자기가 징기스칸이 되었어. 근데 그 면적을 보면 동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대제국을 형성했었다. 이런 나라가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을까? 나라가 너무 커. 그치? 그래서 결국은 징기스칸이 사망한 이후에 여러 울루스로 분할을 한다. 이 울루스라는 말은 나라라는 뜻이래. 그래서 우리 식으로 하면 한국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한번 살펴볼게. 여러 나라로 분리하는데 누구 하냐면 주치 이거를 주치 울리스 그러는데 그거를 키차크 항국, 일 항국, 오고타이 항국, 차가타이 항국 그리고 원이야. 원이 거의 주축이 돼서 다른 나라들은 좀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대. 그러니까 여기서 원을 차지하고 있는 쿠빌라이 칸이 완전 짱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쿠빌라이가 이렇게 주축이 되어서 이 유럽을 징기스칸이 사망한 이후 이 유럽을 관할하게 되더라.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큰 나라를 어떻게 해서 관리할 수 있었을까? 그걸 한번 살펴봐야지. 그럼 그들의 제도는 약간 다른 게 있었겠지. 자, 원이 건국했어. 요때쯤. 자, 쿠빌라이 칸이 수도도 옮겨. 어디로? 대도로. 그 대도가 지금의 베이징, 북경을 말한다. 그리고 이들은 남송을 멸망시키고 중국 전역을 다 지배하게 되었어. 이제 남송도 사라진 거야. 그치? 남송이 강남 지역에만 머물러 있다가 이제 남송도 사라졌어.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 행성을 설치해.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루가치를 파견했어. 우리나라 다루가치는 기억나? 원나라가 우리를 간섭할 때 쌍성 총관부에, 그지? 요 삼각 지역에 쌍성 총관부에 다루가치를 파견하고, 그지? 동령부, 정동행성 탐라 총관부를 설치해서 우리를 간섭하고, 이것처럼 얘네도 행성을 설치했대. 거기다 다루가치를 파견했대. 그리고 이때에 천호제, 만호제 이렇게 군인을 1000명씩, 10,000명씩 따로 해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관리를 했대. 그래서 이 큰 나라를 관리하는데 특별한 이런 게 거기다 천호제, 만호제 이런 게 있어서 가능했었나 봐. 이런 걸 알 수 있어. 거기다가 이들은 몽골 제일주의를 선택했었대. 이렇게 넓고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종교가 어우러져 있는 여기를 통치를 하려니까 강력한 뭔가가 있어야 돼. 그지? 그래서 몽골인을 최고의 신분으로 인정해 줬대. 그래서 몽골인을 제일 높은 고위직에 두었다고 해. 고위직은 내가 보니까 1.5%야. 우와, 자기네끼리만. 거기다 이제 생목인, 서역인이래. 그래서 머리도 까맣고 굽실굽실하고 서양 사람 딱 느낌이 오는데도 그들에게 조세징수, 재정 업무, 그래서 생목인은 또 우대했었대. 요런 거야. 근데 그 생목인도 보니까 1.5%야. 이렇게. 그 다음 이제 한인, 여진, 거란, 금, 그리고 한족들은 학업 관리로 썼대. 이런 사람들이 14%. 그럼 다 합쳐야 한 15%, 16, 17%? 요것밖에 안 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남인이었대. 근데 남인이 남송에서 있었던, 우리 밀려났잖아. 송이 남송으로 밀려났어. 남송에 있었던 이들이 엄청나게 대항을 했다 그래. 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들은 응징 차원에서 차별 대우를 몹시 심하게 받았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몽골 제일주의라고 해. 몽골인 우대, 생목인도 어느 정도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백성쯤 되기보다는 중인, 고려로 따지면 중인쯤, 그리고 여기에는 백성과 천민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퍼센트가 나누어져 있다는 거. 근데 있잖아, 남인이 83%야. 그러니까 남인이 엄청나게 많았네. 그렇게 남송으로 밀려났을 정도라도 이렇게 인원이 많았었나 봐.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몽골 제일주의를 선택해서 신분제에 차별을 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고, 원이 쇠퇴하는 것도 한번 봐줘야지. 자, 유목민들은 짱이 사망하면
이게 많이 흐트러진다고 해. 그래서 아까 징기스칸이 사망했을 때에는 자기 아들 5명에게 이렇게 지역을 다 나눠줬단 말이야. 그 중에 쿠빌라이가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원이 주축이 되어서 있었어.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쿠빌라이가 사망했어. 당연히 사망했으니까 또 왕위 분쟁이 더 벌어지겠지. 네가 클래 내가 클래 서로 큰 땅 차지하려고 싸웠겠지. 거기다가 교초를 남발했대. 그래서 교초가 도대체 뭐야? 교초를 남발했는데 이때에 굉장히 이거 있잖아. 화폐가 종이 화폐인데 이 화폐를 찍는 건 예를 들어 금이 한 양이면 여기에 맞는 화폐를 요만큼 금의 값어치만큼 이렇게 발행을 해야 된대. 근데 금은 요만큼인데 화폐를 남발했다 그랬잖아. 얘를 많이 남발한 거야. 그래서 마구 찍어냈대. 신났지. 이렇게 멋있는 몽골이 자랑스러웠겠지 이때에는. 그래서 신나게 쓰다 보니까 화폐가 너무 남발되어 있어. 그럼 물가는 그지 마구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때 인플레이션이 엄청 났다고 해.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면 난이 일어나는 거지. 그지? 그럼 13세기 우리 기억나? 13세기야. 그럼 11세기는 멸망하고 뭔가 금이 연합해서 거란이 멸망되고 13세기 몽골이야. 그리고 이제 14세기에는 나라가 되게 혼란스러웠어. 그래서 백령교를 믿는 집단들이 서로 뭉쳤는데 그 세력이 상당히 컸어. 거기에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짱이 됐단 말이야. 이 사람이 자기 친구와 함께 세력을 잡기 시작했어. 그래서 주원장이 내려와. 그래서 몽골을 한번 치고 돌아가는 길에 고려도 한번 공격해. 그리고 나중엔 또 고려도 치러 내려오고 이래서 공민왕이 저 안동까지 피신을 가는 사건이 있었어. 우리나라에. 그런데 여기 등장하잖아. 홍건적의 난. 이 주원장이 백령교를 주축으로 해서 일으킨 난이 홍건적의 난이야. 주황색 두건을 쓰고 다녔대. 그들을 홍건적이라고 한대. 그래서 홍건적의 난 때문에 원나라가 원래 있었던 원이 이제 어디로? 저 북원으로 몰려나는 거야. 그래서 북원으로 몰려가고 그 다음 주원장은 내려와서 이곳에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 명이라는 나라를 만든다. 그럼 우리나라가 명을 만날 때는 어느 나라다? 조선시대다. 고려시대에는 아까 있었던 송나라를 만나고 그지? 조선시대에는 이제 명나라를 만나게 될 거야. 우리 역사까지 같이 봐줘야지. 자 이제 이래서 원의 쇠퇴 쿠빌라이 사망 이후 북으로 밀려남 이렇게 돼 있지. 자 이제 이 나라의 경제도 한번 봐야 우리가 이 단락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지. 자 이제 경제를 한번 볼게. 자 이 나라는 상당히 발전한 나라였더라고. 나도 세계사를 공부 안 했을 땐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크고 고급진 문화를 많이 갖고 있었어. 특히 목화를 재배했잖아. 우리 기억나? 누구? 문익점의 목화. 그지? 목화씨를 뭐 붓뚜껑에 담아왔다고? 그건 좀 재미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얘기해. 아무튼 그 목화가 전국에서 재배가 되었어. 와 이렇게 따뜻한 목화를 그러니까 또 상공업이 발달했겠지. 자 이렇게 발달하니까 교초 사용량이 또 무지하게 늘었겠지. 거기다가 동서 가능하지. 해상무역 엄청나지. 거기다가 요 밑에 인도양까지 막 돌아가지. 이러니까 이 나라는 발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생활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생활 수준이 높으니까 서민문화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 아까 송나라도 서민문화가 발전했지? 여기도 서민문화가 발전했어. 근데 특히 이 나라에는 구어체 소설, 말하듯이 소설을 썼다? 우리 읽기가 더 재미있을 것 같아. 그렇게 쓰면 설명보다는 대화하는 것처럼. 그 다음 이제 노래, 연극, 작극, 그래서 뭐 원곡 이렇게도 얘기했었다고 하고 이런 문화가 발전했었다. 자, 요까지 봤어. 이때 있잖아. 원곡이라는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대. 요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지. 자, 있잖아. 이 나라가 발전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역참이야.
어느 나라든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고 보니까 대도로, 그지? 교통망이 뚫려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 그지? 여기도 교통망이, 역참이 어마무시하게 뚫려 있어. 거기다가 이게 신분증, 그지? 역참, 요게 우리나라는 요게 말이 한 마리 있으면 역을 한 번 걸러갈 수 있어. 말이 5마리면 5군데를 거쳐가면서 쉬었다가 말도 바꾸고 하루 머물고 이럴 수 있는 거. 그지? 역참제도가 있었다는 거,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럼 아까 봐봐, 송나라는 교자, 회자, 시박사, 전시, 그지? 여기 원나라는 아까 뭐라 그랬어? 원나라 몽골 제일주의, 그지? 그리고 쿠빌라이가 사망하고 나서 교초, 왕위 쟁탈전 때문에 이 어마무시한 나라가 멸망했다. 근데 이 큰 나라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몽골 제일주의 정책, 그지? 이것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겠지? 자, 요까지 알아두고 요 다음에 볼 거는 교역권이 통합하면서 여러 나라에 어떤 영향을 줬나, 그걸 또 잠깐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얼굴 봐봐. 우리네 할아버지 얼굴 비슷하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있잖아, 몽골에 가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보면 정말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시골에 있는 할머니, 이렇게 딱 그 얼굴을 보는 느낌이래. 거기다가 우리는 아기를 낳으면 아기 요 엉덩이 제일 끝에 몽고 반점 있죠? 연 하늘색으로 엉덩이 끝에 반점이 흐릿하게 있단 말이야. 몽골도 그런 반점이 있다고 해. 그럼 우리는 같은 계열을 갖고 있다?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지? 이게 바로 우리의 몽골이야. 정말 살이 조금 더 빠지시면 우리 할아버지 비슷하게 생기셨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 자, 이제 교역권의 통합과 교류의 확대에 유라시아, 저 유럽 쪽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이런 걸 보는 거야. 자, 육로를 통해서 아까 연결 도로망이 엄청났잖아. 역참제도 어디 갔나요? 역참제도 아까, 그지? 이 역참이 대단했어. 역참제도 이게 잘 돼 있었어. 그래서 비단길과 초원길을 지나서 얼마든지 교류할 수 있었어. 거기다가 대운하가 있었는데, 이 대운하는 수나라 때 뚫렸던 대운하 있었지, 거기다가 뭐 어떻게 해서 더 보수를 했나 봐. 그리고 이제는 해안가까지. 그래서 이때 대운하는, 그 수나라의 대운하가 뚫려 있지 않았다면 이것도 좀 힘들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중국은 수나라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수나라를 참 인정하는, 중국 역사에서는 수나라가 매우 중요해, 이런단 말이야. 근데 대운하의 역할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인정을 받는 것 같아. 거기다가 선박 기술이 발달하고, 그치? 거기다가 상인들이 바닷가 또 인도양까지 얼마든지 왕래를 할 수 있었어. 이러니까 나라가 서양과 교류가 계속 늘어났겠지. 근데 몽골 제국 시기의 문화 교류는 어땠나? 이때는 광대한 영토, 우리 안 봐도 너무 뻔하잖아. 이 큰 영토, 이 안에 다양한 민족도 있지만 다양한 종교도 있었겠지. 그러면 민족과 종교와 그들의 문화까지, 그러면 몽골은 이걸 어떻게 했다? 관용적으로 다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지. 이렇게 어마무시한 나라들을 갖고 있는데 그들의 기본 문화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들을 이끌 수가 없어. 그지? 자, 이란에서 나왔다는 라마교, 또 이슬람교, 무함메드의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또 요때 보면 네오토리우스, 그래갖고 우리 경교, 그 경교가 되게 세력이 컸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장안에 보면 여러 종교가 다 등장했었잖아. 그것처럼 이 나라는 이런 걸 다 관용적으로 포용했었다. 그러니까 이 대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이제 인적 교류를 볼 거야.
마르코폴로. 아, 이 사람 나빴어. 동막견문록이래. 내가요, 저 동양을 가봤더니요, 어떤 나라에는 후추가 산을 이뤄요. 얘네들은 후추를 너무나 찾았거든. 향신료 찾아 헤맸거든. 그래서 이 식민지국을 만드는 데는 향신료 전쟁이야 할 정도로 향신료가 중요했는데, 동방에 갔더니 향신료가 어마무시해요. 기록을 남긴 거야. 그러니까 서양에서 막 달려오는 거야, 동양 쪽으로. 거기다가 이분 바투타. 나는 마르코폴로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분 바투타는 마르코폴로보다 더해. 여행 간 기록이 어마무시해. 우리 이슬람 문화 할 때도 여행 그 성지 순례 때문에 바투타의 기록으로 다 알게 되었다 막 이런 것도 나오잖아. 이 사람 엄청나. 응? 거기다가 이제 카르피니, 이 사람은 수도원의 수도사인데, 자, 서역을 이렇게 많이 장악했잖아. 그럼 무슨 조약을 맺는데 언어가 안 통해. 그러니까 여기도 조약을 맺어놓고 해석을 못해. 그러니까 갖고 가서 해석하고 또 해석해서 이걸 다 조약을 알아내는 게 몇 달이 걸렸대. 근데 여기도 그랬대. 그러니까 조약 하나 맺으면 이걸 서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몇 달이 걸렸대. 이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했겠지. 그런 기록 때문에 이들이 이 몽골 지역 동서의 교류가 되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왜? 소식을 알게 되었으니까. 어디에 가면 뭐가 많아요, 어느 길을 가세요, 뭐 이런 기록이 남겨졌으니까. 그치? 이런 기록들을 보고 서로 교류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거기다 뭐 몽골에는 나빤 사우마, 유럽 각지를 순방했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류가 더 활발한 수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그 다음 이제 동서문화. 그러면 우리가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건 어떤 거? 천문학, 역법, 수시력, 그지? 우린 회회력, 수시력, 거기다가 나중에 시연력, 역법에 대한 거, 거기다 우리 세종대왕님의 칠정산 이런 것까지 합쳐서 달력이 완성되었구나. 24절기까지도 알게 되는 데에는 여러 나라의 이런 역법이 다 같이 영향을 미쳐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이제 자연과학이 발달했고, 청화자기는 청화 그 연료, 파란색 안료. 우리 요거 기억나 여러분? 요게 우리 조선 후기에 청화 백자, 그지? 요 파란색 안료가 상당히 비싸대. 그래서 여기 서양에서 들어오는데 이 나라는 원대에 청화자기를 썼다는 거 알았죠? 자, 이 정도 되면 이거는 백성이, 일반인들이 아니야, 귀족층이 썼을 거야. 미루어 짐작해 봅시다. 그 다음 이제 중국의 영향으로 서역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 화약, 무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화약 때문에. 거기다가 나침반. 얘 때문에 서양에 있는 애들이 자꾸 동양으로 오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우리 식민지로 만들었잖아. 그럼 나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게 있었대요. 나침반이야. 그 다음 이제 활판 인쇄술. 이것 때문에 문화도 발전하고 지식 산업이 보급되기 시작했대.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첨성대처럼, 우리나라 첨성대, 고려에는 천문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여기에서 별자리를 보면서 천문학을 발전시켰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지. 자, 이렇게 해서 원나라까지 봤는데, 자, 그럼 원나라와 송나라의 문화는 둘 다 서민문화가 발달했다. 서민문화가 발달했으면 경제상황이 백성들도 먹고 살만 했었구나. 그러니까 서민들도 문화를 즐기고 싶어 했겠지? 이런 것까지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송과 몽골, 그리고 그 몽골이 원으로 바뀌면서 원과 또 어떤 교류를 하고 서양에 무엇을 가져왔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또 뭘 할지 기대해 주세요. 자, 참고 많이 해주세요.